안 춥죠? 자, 물체 운동 세 번째 시간 하고 오늘 숙제가 좀 많이 내도 되나? 오늘 원침도 나가고 하나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다 행동하는 대로 해보지. 물체 운동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속도 시간 그래프까지 가고 세 번째 한 개만 더 가르쳐도 참고로 이 내용은 교육과정 고2에서 써먹는 내용인데 우리가 갖고 와서 좀 미리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너희는 좀 더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줄게. 자, 일단은 우리가 평균 속도 이용하기 이거는 약간 문풀 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팁. 자, 문풀 팁 적어놓는 거는 앞으로 너랑 계속 공부할 때는 요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있어야 돼. 꼭 넣어놓고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었죠? 평균 속도 V가 속도인 거는 괜찮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 시작. 자, 우리 혹시 가르쳐줬나?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하면 돼 이런 거 내가 설명해 주더나? 안 했었지? 안 했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하면 돼. 알았지? 자, 평균 속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그 구간에 걸린 시간분의 변위가 들어오면 평균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 그 물체, 우리는 어떤 물체를 관찰할 거냐면 사탕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관찰할 거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에 대해서만. 그래서 자, 등가속도 운동을 등가속도 한다 라는 조건이 뜨잖아. 등가속도가 뜨잖아. 그러면 우리는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2분의 내가 관찰한 시점의 처음 속도와 내가 관찰을 끝낸 시점의 나중 속도를 더해서 우리는 평균 속도를 찾을 겁니다. 다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할 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할 거다. 힘든 것 같지 않나? 기억 안 나면 안 해서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시 하나 한번 보자. 예시 하나 한번 볼게요. 처음에 2m/s로 이쪽으로 가고 있던 이런 모양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바퀴 모양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자, 5초가 지난 후 5초 후에 여기가 지금 맥힘의 0초였다고 하자. 5초 후에 이 자동차가 여기 와 있거든. 여기 와 있는데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냐면 자, 12m/s의 속도로 가고 있대. 단 이 자동차는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0초일 때 2m/s로 기준선을 통과하여 출발점을 통과하여 등가속도 운동에서 5초 지났을 때 12m/s로 이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거리가 얼마냐면 그 사이의 거리가 35m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기로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분의 일단은 시간. 자, 원래 많은 학생들이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은 5초 걸렸거든. 5세크 5초 동안에 얼마 움직였어요? 35m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7m/s의
평균적인 속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떻게 찾아도 되냐면 이 물체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2분의 처음 속도가 얼마였지? 내가 관찰한 그 순간 2m/s지? 더하기 내가 관찰을 끝냈을 때 그 물체의 속도가 12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돼요? 2분의 14니까 이것도 7m/s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성질 하나 더 가르쳐줄게. 자 다시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균 속도 구할 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반드시 구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구하고. 근데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 가르쳐주고 싶냐면 이게 지워져 있다처럼 이 35m라는 게 지워진 상태였다고 하면 평균 속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죠? 35m가 지워져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는 평균 속도를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저 방법을 쓰면은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에서 평균 속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자, 지워진 상태에서 이게 지워진 상태에서 이 물체가 0초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이거 구했지? 평균 속도 구했지? 그러면 평균 속도 7m/s 곱하기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거든? 그래서 곱하기 5초 해서 35m입니다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이해되겠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동거리 구하는 식이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기억나죠? 이런 게 있었어요. 알았죠? 없었나? 완전 처음 듣는 거 같나? 기억 안 나면 완전 처음이야? 완전 처음이야? 그럼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지. 오메가 오마이갓? 진짜? 등가속도 운동할 때 내가 적어줬지 싶다. 안 적어줬어. 아씨 앞에 거부터 설명해야 되네. 잠깐만 있어봐. 일단 얘는 공식을 써서 풀 수도 있거든. 이 공식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근데 이동 거리는 어떻게?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2지. 그래서 2 곱하기 5초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가속도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뭐분의?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찾는다 했지 그지? 다행이네. 시간 몇 초? 5초분의 나중 속도 12 빼기 처음 속도 2. 그 다음에 t제곱이니까 걸린 시간 5초 걸려서 5제곱. 이거 풀어도 얼마 나오냐면은 35m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이 공식 내가 좀 설명해 줄게. 근데 요렇게 푸는 게 편해, 요게 편해. 이게 졸라 편하지? 우리는 이딴 짓 하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평균 속도를 먼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찾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자 이렇게 찾고 나면 자 등가 운동했지만 그 물체를 우리가 등속 운동했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물체가 등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 물체의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하면 되는 거 맞을까? 맞을까? 우리 중2 때 거속시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얼마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그러면 속도분의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식은 복잡해. 이게 등가속도 공식인데
얘는 복잡하니까 얘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쓰라 이 말인 거야. 그 대신에 이 속도를 그냥 속도 쓰지 말고 방금 우리가 구한 평균 속도, 이 속도를 평균 속도로 사용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등가 속도처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내가 등가속도 공식 하나 정리해 줄게. 참고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안 쓸 거야, 알지? 거의 쓰진 않을 거야. 자, 한 번만 봐봐. 자, 갑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여기에 속도, 여기에 시간 그래프라고 했을 때, 자, 등가 속도 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하는 게 맞겠어요, 맞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t초가 흘렀다라고 하자. 근데 처음 속도 0초일 때 속도라고 해서 v0라고 둘게요. 그러면 t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속도를 나중 속도 v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이 물체가 가속도 a로 이동했다면 요만큼의 값은 얼마만큼이 되겠어? 요만큼이 뭐 v 빼기 v0입니다 라고 해도 되긴 한데, 가속도 a로 t초 동안 변했대.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증가한 거야? 자, 저번에 했는데 왜 기억 안 나나? 자, 봐봐리.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1초 지나면 속도 얼마 변해? 2. 2초 지나면 4. 3초 지나면 6. t초 지나면 2. 그래. 그러면은 요만큼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둬도 되겠어, 안 되겠어? 괜찮죠? 자, 그래서 공식 첫 번째 공식, 이물체의 이동 거리 두 번째 공식, t초 후 이물체의 속도 세 번째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이물체의 이동 거리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오마이갓.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했어? 그렇지. 요 면적은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면적을 내가 잘라서 구해볼게. 요 면적과 있잖아. 이 면적으로 잘라서 구해볼게. 그러면 자, 지금 밑에 있는 요 면적을 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v0t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아, 위에 있는 요 면적을 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삼각형이라서 일단은 v 빼기 v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잘했어. 근데 삼각형에서 2분의 1을 먼저 적을게요. 근데 요 값이 얘인데 얘랑 똑같지? 거기에다가 다시, 자, 높이가 at, 가로가 t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at 제곱 곱해도 안 되겠나? at 곱하기 t에서. 괜찮죠? 괜찮죠? 자, 속도는 어떻게 됐겠어? 요 v는 처음 속도가 v0였는데 얼마만큼 증가했니? 변했니? at만큼 변했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지금 다 t라는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데 그 t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연립해서 정리하면 EAS는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뺀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오긴 해요. 요게 등가 운동 공식입니다. 얘는 시간이 없을 때 이 공식을 쓰면 되긴 한데, 어쨌든 요걸로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할래? 아니면은 이동 거리는 요렇게 구하고 말래?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지?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풀 거야.
요거는 한 번씩 쓰긴 해. 근데 나중에 쓰지 않았지? 나중에 나올 때마다 보여줄게. 얘는 한 번씩 쓰긴 한다. 얘 놔두고. 요까지. 괜찮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예시 문제 아주 중요한 예시 문제. 요건 학교 시험에도 이제 나오고 중3 때도 아마 나왔을걸. 자 한번 봐보자. 물체의 운동의 기록. 물체 운동의 기록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0초인 순간 이 물체의 위치가 0m인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나지 말자 0.5초가 지나보자. 숫자 너무 덜 올라나? 뭘 적어볼게. 0.5초 후에 이 물체는 어디 있냐면은 자 30m인 곳에 있대요. 그 다음에 1초 정도 지나는 순간 이 물체는 얼마였냐면은 얼마인가? 50. 자 80m에 있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0.5초가 지난 1.5초인 순간 이 물체는 어디 있냐면은 50 증가 60 증가 140m에 있대요. 그 다음에 2초 지난 순간 이 물체는 어디 있냐면 60, 70, 210m인 곳에 있대. 이렇게 해놓게.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어떻게 보면 되겠노? 쌤 시간 주어져 있고요. 그에 따른 이동 구간 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위치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몇 개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항상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시간 주어져 있고 여기에 위치 주어져 있고 뭐가 오는지를 확인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구간의 거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각 구간의 거리. 자, 요 구간, 요때부터 요때까지 구간의 거리가 얼마예요? 구간의 거리가 30m예요. 맞죠? 요때 구간의 거리는 몇 미터예요? 50m. 이때 구간 거리는 얼마예요? 60m. 이때 구간의 거리는 얼마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숫자를 좀 잘못 잡았다. 미안. 숫자를 바꾸자. 이 구간 거리를 나는 70으로 잡고 싶거든. 얘는 90m로 잡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몇 미터 돼야 돼? 얘가 100m? 80? 똑같아? 아까 내가 계산 잘못했어? 150 150? 240? 맞나? 응. 자, 그렇게 구간거리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각 구간별로 우리가 평균 속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평균 속도 찾아볼게요. 시간 몇 초 걸렸대? 0.5. 얼마 움직였어요? 30m. 뭐 5분에 300.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였죠. 이건 얼마? 0.5분에 50. 얼마 돼요? 100m/s였습니다. 맞죠? 숫자가 너무 커졌다. 미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분에? 0.5분에 70 해가지고 얼마예요? 140?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 160m/s가 되나? 180 되겠죠. 어우 왜 이렇게 나오네. 여기는 180m/s가 됐어요. 이렇게 평균 속도를 찾은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뭘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가속도를 찾을 거거든요. 가속도. 여기서부터 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가속도 찾는 방법이 원래는 뭐였어? 가속도 찾으려면은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뺏는 게 필요하지. 근데 이 60m/s가 그럼 이게 이 시간이 뭐야? 예를 들면은 잡아봐라. 1초일 때 이만큼의 속도였고 2초일 때 그 물체의 속도가 이거였대.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돼? 2초 빼기 1분의 2초일 때 속도에서 1초의 속도 빼야 되겠지? 이해되겠지? 근데 지금 그러면 봐봐. 특정한 시간에 속도가 얼마였는지 특정한 시간에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60m/s가 어떻게 돼요? 특정한 시간에 몇 초일 때 속도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요? 모르지. 이 100m/s도 몇 초인 그 순간의 속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성질 하나만 더 가르쳐줄게요. 자, 평균 속도는 V 평균 합계.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요 한마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시간 중점의 속도랑 같다. 잘 봐버리. 얘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평균값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가 평균 속도라 그랬지? 맞나? 그러면은 얘하고 평균 내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노?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노? 이 속도하고 이 속도 평균 내면은 2분의 V 더하기 V0가 될 거고. 근데 여기까지 갈 때 얼마 증가했어? AT만큼 증가했지? 그러면은 요 값이 요 값은 요만큼 증가하면 얼마야? 2분의 1AT만큼 증가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것도 2분의 1AT만큼 증가한 게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래프랑 만나는 이 점의 시간은 몇 t가 돼야 되겠어? 2분의 1t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해되겠나? 자, 요것도 지금 반반이고 평균 내면. 근데 요것도 그러면 반반 돼야 될 거 아니야.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지? 삼각형으로 봐도 돼. 자, 요거랑 요거 1대2의 닮음이 삼각형이고, 그러면 요 지점에 요거랑 요게 1대2면 요거랑 요거도 1대2 돼야 되니까 요게 딱 중간 시점이 되는 거야.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자,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60m/s는 몇 초일 때 순간 속도였겠나 그러면? 얘기해봐라. 얘가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시간 중점에서의 순간 속도랑 같아. 얘는 몇 초에서 몇 초까지? 0에서 0.5초까지의 평균 속도지.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시간 중점이면 몇 초겠어요? 0.25초가 되겠죠. 맞죠? 0.25초일 때 순간 속도가 60m/s였다. 그러면 이 100m/s는 지어가 몇 초일 때의 순간 속도였겠어? 0.15초. 와, 좋아. 그 다음에 이 140m/s는 은수야 몇 초일 때라고? 1.25초입니다. 잘했어요. 자, 1.25초일 때 순간 속도겠죠. 그러면 자, 이제 아까 했듯이 가볼게. 잘 봐봐. 가속도 찾을게요. 자, 가속도를 그래서 요 한 구간의 시간 중간이라고 해서 칸을 이렇게 좀 애매하게 중간 자리로 좀 나눌게요. 그 구간의 중간 자리, 요 구간의 중간 자리 이렇게 나눌게요. 알았죠? 칸을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자, 요 시간이 0.25초, 요때 시간이 0.75초. 그래서 시간 얼마 걸렸어요? 0.75 빼기 0.25, 0.5초 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0.75초일 때 속도 100에서 0.25초일 때 속도 60을 뺐더니 0.5분의 400, 0.5분의 40, 뭐 5분의 400 얼마 나와요? 80m/s죠. 왜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지? 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0.75초일 때 속도 요 0.75, 여기가 1.25, 그러면은 얘도 그러면 0.5초가 될 것이고, 이때의 속도는 140, 처음 속도 100 뺐더니 얼마예요? 얘도 40, 80m/s쪽으로 나오잖아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 가속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는 방법 알겠죠? 근데 왜 시간이 0.5초로 똑같이 떨어지냐? 여기에 평균 속도가 요 구간의 시간 중점에서의 속도랑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볼게. 요거 맞추면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나는 판단하겠습니다. 0초인 순간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였대요? 1분 드리겠습니다. 맞춰주세요. 0초인 순간 이 물체의 속도. 알겠어요? (40) 책임 20. 자 생각해보세요. 0초인 순간의 속도 때 우리가 특정한 한 시, 잘했어요.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속도를 봐봐. 자 이렇게 풀어볼게. 우리가 0.25초일 때 그 물체의 속도가 얼마였어요? 이만큼이었죠. 그러면은 0초라 하면 이때보다 0.25초 전이죠. 그러면 0.25초 동안에 가속도가 80이니까 자 1초마다 80m/s 제곱이 변하는데 거기에 0.25초 전이면은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해요? 4분의 1이니까 20m/s 제곱만큼 속도가 증가하기 전인 거야. 그래서 얼마야? 0초의 순간에는 60에서 20m/s만큼 덜 증가했을 때니까 이래 가는 게 맞겠죠? 이래겠죠? 이래겠죠? 잘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좀 힘들잖아. 계산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래 바로 봐. 잘 봐봐. 자, 그러니까 한 구간 지날 때마다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고 있니? 60에서 100, 100에서 140. 한 구간 지날 때마다 속도가 지금 얼마씩 40씩 빨라지지? 근데 0초일 때랑 요 때는 한 구간이야 지금 반 구간이야? 0.5초마다를 우리가 0.5초 이때가 얼마야? 0.25초 0.75초 이때가 1.25초 이래 봤잖아 그지? 그러면은 한 구간마다 이만큼 증가하는데 여기 0초니까 몇 구? 반 구간이지? 반 구간 전에니까 얼마 변했겠어? 자, 한 구간 갈 때마다 40씩 늘어요. 그죠? 그러면은 반 구간 전에는 얼마였겠냐? 40이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괜찮지? 그러면 지아가 2초인 순간의 속도는 얼마게? 지아가 2초인 순간의 속도? 200? 그렇지. 왜? 요거는 지금 몇 초일 때 속도야? 1.75초지. 한 구간 지났고 여기 반 구간만 더 지나면 되지. 잘했어. 그런 개념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잠깐만. 이시 하나 던져보자. 칠판 정리할 동안. 뭔가 시키는 데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별석이 했을 때. 풀어와요. 자, 뒷부분에 442번, 443번 하나만 보여주세요. 442, 443 한번. (442, 443) 됐어요. 답 나왔어요.
자, 442번의 가속도 얼마 나옵니까? 5. 지역이는? 그 다음에 443번에 얼마 나옵니까? 100. 지역이는? 오, 좋았다. 근데 너 있잖아 442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평균 속도 얼마 나왔어? 20. 그러면은 그 사이에 시간 몇 초 걸렸어? 4초. 그럼 4초 동안 얼마 변했어? 30, 120만큼 변했지. 이렇게 풀었어요? 이야. 그 다음에 444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평균 속도 찾아야 되는 거 알겠나? 첫 번째 구간에는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1m/s. 두 번째 구간이 2m/s. 근데 한 번 구간 지날 때 시간은 어차피 한 번 구간만 지나잖아, 그지? 그래서 0.1분의 1 해서 10m/s 제곱 돼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10m/s 제곱 돼. 다시 10cm 움직였잖아, 처음에 구간 거리가, 그지? 그 다음에 20cm 움직였는데 시간이 0.1초라는 거 사이.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 나와? 청속이. 얘는 0.1분의 10해서 1m/s. 얘는 2m/s. 근데 요거랑 요거 사이에 시간 텀도 어쨌든 한 구간 나오는 거 이해되겠지? 0.1초.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0.1분의 20 빼기 10이에요. 그래서 20 빼기 안돼. 2 빼기 1이에요, 그죠? 그래서 10m/s 제곱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중력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중력. 자, 중력이 뭐냐면 내 중3 때인가 또 했을 거야. 중1 때도 거의 중력 나오는데. 자, 중력이 뭐냐면 뭐지 한번 얘기해봐라, 지혁아. 야, 안 들어. 아무거나 얘기해. 그치, 누가 지구. 그치. 자, 중력이라 하면 어떠한 행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자, 중력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중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왔는지.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만유인력은 우리 빅뱅 초기에 어떤 물질들이 나왔었지요? 빅뱅 초기에 몇 가지 물질이 나왔어? 그러면 몇 가지였어? 4가지. 네 가지? 뭔데 이거라고? 코크. 무슨 코크? 네. 지원아, 빅뱅 초기에 몇 가지 물질이 기본 입자들이 나왔어요? 네. 네 개? 뭔데 얘기해보라. 전자, 코크. 쿼크, 양성자. 중성자. 아니 빅뱅 초기에 빅뱅 딱 시작했을 때 빛. 그건 에너지고. 자, 이걸 내가 묻고는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자, 빅뱅 초기에 12가지의 기본 입자가 나오긴 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6가지의 쿼크가 있고 6가지의 경입자가 있는데 너희는 전자라는 거 하나하고 업다운 쿼크 요거 3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거든. 그래서 빅뱅 초기에 물질은 12가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몰라 그냥. 근데 그것처럼 우주 초기부터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했던 4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만유인력, 하나는 핵력, 강력, 양력 이렇게 4가지가 우주 초기부터 있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거든. 그래서 만유인력은 왜 있어요? 그러면 난 몰라갔지. 그냥 이 세상에 원래부터 있었어. 그래서 자, 만유인력은 뭐냐면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의 서로 당기는 인력, 이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잡아 당기는 힘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 만유인력의 크기를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만유 인력 F는 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까 작으면 작을까? 질량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인력은 더 세지는 거 맞겠지?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을 각각 라지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두 물체 질량 곱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뭐에는 반비례냐면 니하고 내 사이의 거리가 멀면 당기는 힘이 셀까 가까우면 셀까? 가까우면 세겠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요 R이 거리입니다. 거리. M은 질량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힘의 단위가 뭐였지?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가 미터인데 제곱해서 제곱미터야. 뉴턴이라는 단위와 제곱킬로미터 나누기 제곱미터가 같은 단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단위를 같게 드모의 의미를 살려서 같게 해주기 위해서 만유 인력 상수 G라는 거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알면 되지. 그래서 얘는 어떤 정해진 값, 만유 인력 상수 정해진 값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오, 만유 인력 상수 G가 있구나. 그건 그냥 뭐 고정된 어떤 값이 있구나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공식을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해봐봐. 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는 힘이 커지겠죠. 뭐만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 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힘은 이건 두 물체 사이 거리잖아.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자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떤 예시가 나오냐. 잠깐만 봐봐요. 자, 질량이 large m, 질량이 small m인 어떤 물체가 있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이 작은 물체가 얘를 당기는 힘도 만유 인력 F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큰 질량이 큰 놈이 질량이 작은 물체를 당기는 힘도 F예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힘이 만유 인력인데 그거는 질량이 크든 작든 서로에게 주는 힘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면 되겠어? 얘가 얘 당기는 힘이랑 또 똑같다 알았지?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예제를 하나 줄게. 예제.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손쉽게 맞추고 넘어가길 바라는데 자, 잘 봐봐. 질량이 2m인 물체가 있고 질량이 3m인 물체가 있다라고 하자. 질량이 2m인 물체하고 질량이 3m인 물체가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에 적용되는 힘을 F라고 하자. 두 물체에 적용되는 만유 인력을 F라고 하자. 알았지? 근데 엄마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요. 얘 질량이 좀 늘고 얘 질량이 좀 줄었어? 근데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됐냐면은 2R로 변했어? 이때 둘 사이에 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F-라고 할 때 F-는 몇 F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노?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풉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풀이가 좋은지 보세요. 자, 요 F를 일단 찾습니다. F는 G 곱하기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 분의 질량 곱 6m 제곱이었던 액을 생각해 놓는 거 알았지? 엄정이지? 그 다음에 요때 F-는 만유 인력 상수 G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4R 제곱에 질량 곱 4m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자 봐봐. R 제곱분의 G 곱하기 6m 제곱이 F였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자 R 제곱 이게 몇 F 되겠어? 조금 숫자가 좀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아니면 이래 해도 돼. 자 봐봐.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제곱은 6 넘겨서 6분의 1F
네, 알아도 되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요거 간단히 하고 나면은 G 곱하기 R제곱 분의 N제곱이니까 얘가 6분의 1의 풀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자, 질량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했잖아. 자, 지금 저 물체의 질량의 곱이 몇 m이에요? 6m 제곱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뭘로 변했어요? 4m 제곱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질량이 몇 분의 몇 배 됐어요? 질량 곱이 3분의 2배 됐죠? 자, 질량이 3분의 2배가 됐습니다. 질량 곱이 3분의 2배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례하니까 힘도 원래 거에 3분의 2배가 되긴 하겠죠? 이해되겠죠? 자, 거리가 2배 됐으니까 거리 제곱이 얼마예요? 4배겠죠? 근데 거기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그래서 4분의 1배가 되겠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4분의 1배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짱짱 나뉘면은 6분의 1배. 이렇게 풀면 훨씬 좋다. 이해되겠죠? 의미적으로 보세요. 질량이 몇 배 됐네, 거리가 몇 배 됐네, 그 제곱 반비례만큼 넣어주고 질량이 몇 배 됐네 그거만큼 넣어주면 돼. 괜찮겠죠? 이게 만율력이었고요. 두 번째, 중력의 크기 방향 한번 계산해보죠. 크기와 방향. 자, 일단은 중력의 크기는 mg 하면 됩니다.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연직 아래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연직 아래 방향이. 연직이 뭐냐면, 자, 지구 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내가 밟고 있는 땅에 지평선이 있겠지? 이 지평선 기준 수직인 방향으로 연직 방향이에요. 근데 지구 중심 쪽으로 중력이 작용되니까 연직 아래, 이건 연직 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얘기해도 돼. 참고로 여기서 G 값이 뭔지 알아요? 자, 한번 적어놓고 하자. 잠깐만. 자, G는 9.8m/s 제곱이다 라고 우리 중딩 때 배웠고, 근데 고딩 때는 9.8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이제 우리 G 값은 10이라고 생각하세요. 별말 없으면 10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 일단은 적어놨고, 자, 이게 내가 만유인력을 왜 설명했냐면, 자, 만유인력은 있잖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인력들을 다 만유인력이라 그래. 카테고리로 포함관계로 보면. 근데 그 안에, 자, 행성과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힘을 특히 우리 중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임의의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힘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 특히 한 물체가 행성이고 한 물체가 그냥 어떤 물체일 때 작용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뭔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력이나 만유인력이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봐봐. 잠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여기에 지구 반지름을 나지 아래로 할게요. 자, 이 위에 어떤 물체를 내가 이렇게 질량이 m짜리인 물체를 놔뒀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나지 m이라고 합시다. 자, 이 물체에게 작용되는 공기 저항 같은 거를 다 무시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력, 만유인력밖에 없는데 그 만유인력을 G 곱하기 R 제곱분의 지구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 물체에 작용되고 있는 힘을 나는 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힘을 받아서 운동 상태가 변할 수가 있어서 그게 R자 힘이라고 한번 더 보자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이 물체에 작용되는 힘을 내가 싹 다 더했어 여기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식이 하나밖에 없고 공기저항 다 무시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R자 힘을 옆에 적었을 때
요거를 갖다라고 하면 잡아봐리. 요 질량은 어차피 약분해도 되지. 요렇게 했을 때 구한 A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구 질량이고 상수 고정된 값이고 얘가 지구 반지름이니까 이게 다 고정된 값이니까 계산하고 나면 이게 약 9.8m/s 제곱이 나오더라는 거고, 그걸 뭐라고 잡자? 중력과 속도 취라고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잡아봐. 이게 중력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인 거 맞죠, 이것도? 만유인력은 중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 힘의 크기랑 같은 게 알자임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의 중력을 찾고 싶을 때 진짜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요 A 값을 우리가 9.8로 찾았으니까 질량 곱하기 9.8 하는 게 편하겠어? 이게 편하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야.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로 적는 거야. 물체의 중력, 물체의 적는 중력의 크기는 mg다.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면 중력과 속도 g가 9.8이라고 했는데 중력과 속도 이 g는 요 계산 과정에서 물체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요 g값 구하는 요 시간에 물체의 질량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없네? 그 말은 물체의 질량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중력과 속도는 항상 얼마란 말이야? 9.8이다 이 말이야. g다 이 말은. 그래서 자 주의사항 하나만 조심하세요. 중력과 속도 g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다. 됐죠? 중력의 크기. 그리고 이게 너희는 알 것 같은데 한마디만 얘기해볼게. 무게랑 중력이랑 같은 거 알죠? 물체의 무게와 중력이 같은 거 알아요? 내 몸무게를 달기 위해서 내가 체중계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눈금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거 왜 돌아가? 내가 올라가서 막 눌러서 그래 내가? 으이씨 이러니? 아니지. 내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눈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즉 중력이 체중계를 누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눈금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중력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게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무게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와 어차피 같은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중력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중력을 받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중력을 받아 움직이는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뜻은 뭘까요? 출발. 얘는 오직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3-1때 시험 쳤었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자유낙하 운동은 오직 중력만 받아서 낙하한다. 그러면 중력만 받으니까 누구도 무시하는 겁니까? 공기 저항 같은 것도 싹 다 무시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중력만 받아서 떨어질 때 그 물체의 가속도가 아까 전에 얼마 나왔어요? 9.8이 됐죠. 그래서 그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g 값으로 약 9.8. 근데 우리는 뭘로 하자? 우리는 10으로 할 거예요. 일정한 운동이다. 요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됐죠? 내가 자 공식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너희가 한번 해봐. 너희 할 수 있을걸? 방금 문제 푸는 거 보여 엄청 잘하던데. 잘 봐버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할 만한 거 내가 하나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다. 근데 같은 높이에 자 질량이 3kg짜리 물체 B가 같은 높이에 있어요. 자, 내일 물어볼게. 요 사이의 높이가 100
25m 1대 1. A하고 B가 자 공기장 어때? 물체의 비를 잡고 있다가 같은 높이에서 뻥 났대. 땅에 누가 먼저 떨어지게? 동시에 떨어지게? 동시에 떨어지지. 동시에 떨어지지. 몇 초 만에 떨어지게. 난 너희의 능력을 믿고 한번 던져볼게. 자, A와 B는 동시에 도착하는데 그 도달하는 지면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몇 초게? 이거 어려운 거다. 근데 내가 한번 먼저 던져볼게. 내가 생각해서 맞춰줘봐. 1분 30초에서 2분을 시간 줄게. 힌트.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맞죠? 일정한 힘 중력만 받으니까 등가속도 맞죠? 그래서 이걸 등가속도처럼 해석해서 풀면 돼.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왜 낙하 높이를 하지 말고 이동 거리로 생각해. 아니에요. 힌트. 평균 속도 이용하는 문제다. 아야, 다리야. 답 한 번만 찾아보세요. 아닌데요. 할까요? 자 보세요. 자 A, B가 동시에 도착하는 거는 맞고요. 자 내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미리 냈다. 자 도달 시간 일단은 얘들아 T라고 도달 시간 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일단은 T라고 두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등가속 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해리. 처음 속도 얼마였어? 가만히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0이었겠죠. 그러면 t초 지났을 때 지면에 도착할 때 그 물체의 속도는 얼마였겠어? 1초마다 얼마씩 빨라져? gc 또는 1초마다 gc 해도 되고 10씩 해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10t라고 할게.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등가속이면 우리가 반드시 뭐 떠올리라 그랬어? 평균 속도.
그래서 낙하 높이가 125m인데 125m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겠지. 근데 시간은 t만큼 들어가면 되고. 근데 우리가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맞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5t 제곱이니까 t는 5t 제곱 5초. 이해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5초 걸립니다. 하나만 더 바꿔보자. 요게 만약에 80m면은 몇 초 만에 떨어진 거야? 80m면 4 계산할 수 있겠지? 저기 되겠나? 응.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V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는 얼마겠어? 5초 걸렸다며? 그럼 얼마? 50m/s로 똑같겠지 뭐. 근데 세 번째,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는 얼마? 20m, B는 얼마? 30m. MG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그냥 공식 하나만 정리할게. 자, 정리. 자, 우리가 T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안다라고 하자. 오케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알 때 낙하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결론적으로 봐봐요. 2분의 1에 GT 제곱만 남았나? 그래서 2분의 1에 GT 제곱. 근데 문제에서 별말 없으면 G는 10m/s 제곱 쓰면 돼요. 그 다음에 V 지면에 도달할 때 그 물체의 속도는 아까 전에 이거 50m/s 어떻게 알았어요? 요 시간 곱하기 10 했는 거 맞죠? 그래서 10t다. 요까지만 알아놓자. 근데 요게 안 주어져 있고 요게 주어져 있으면 찾을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안 주어져 있는데 얘가 주어져 있으면 찾을 수 있죠? 지면에 도착할 때 60m/s였대. 자, 퀴즈 요거만 맞히자. 자, 지면에 도달할 때 이마가 60m/s였대. 낙하 높이 얼마였대? 낙하 높이 걸린 시간이 얼마야? 6초지. 그럼 2분의 0 더하기 60에다가 6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쉽지? 여기에 서술형이 한 4, 5점짜리 나와요. 오케이? 근데 서술형이 나오면은 이제 지금 틀린. 서술형 나오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줘. 그러면 무조건 맞아. 속도 시간 그려놓고 60m/s 그럼 6초 걸린 건 알잖아. 여기 6초를 딱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 60m/s 적고 이 면적이 얼마라서 낙하 높이는 얼마나. 요 말만 참고하면 돼. 물만 되겠나 서술이. 그때 다시 또 얘기해줄게 알았지? 시험 치기 전에.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숙제. 오늘 중력을 다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하지 못했다. 자, 뒤에 걸로 넘어가자 그냥. 바로 뒤에 거만 숙제 볼게.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잘 체크하세요. 자, 420번부터 출발해서 420번부터 여기 쭉 가면 468번까지입니다. 40문제 정도 되네. 40 조금. 이렇게만 하자 알았지? 뒤쪽에 420분부터 468번까지였습니다. 수고했어요.